이번 시간에는 맵리듀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맵리듀스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작성하고 컴파일하고 실행시키지 않은 건 아니고요. 맵리듀스 애플리케이션의 동작 원리를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 강의를 설명을 합니다. 맵리듀스는 한마디로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는 뭐냐면은 기존에 어떤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의 모음인데요. 그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맵리듀스는 처음에는 구글에서 만든 구글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구글 파일 시스템 내용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워크였고요. 이거를 본따서 만든 것이 하도베 맵리듀스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만든 맵리듀스하고 하도베 맵리듀스하고 이름이 같은 것이죠. 하도베 맵리듀스는 하도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된 파일을 이용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 맵리듀스는 크게 두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매퍼라는 것과요. 또 하나는 리듀서라는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데요. 매퍼에는 맵이라는 메서드가 있고 그 다음에 리듀서에는 리듀스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여기 구성에 보시면은 맵과 리듀스가 있는데 이 맵이라는 메서드는 키밸류 쌍을 받아서 처리해서 새로운 키밸류 쌍을 생성한 함수로 설명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 매퍼의 맵 메서드는 입력값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열 값을 또 그 다음에 키를 출력하는 역할을 하죠. 원하는 열을 키와 밸류라는 것으로 나눠서 출력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듀스는요, 이 매퍼의 입력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병합해서 뭔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리듀스에 전달되는 것은 맵으로부터 생성된 키와 바로 리스트 안에 밸류라고 써져 있잖아요. 매퍼는 키밸류로 출력하지만은 리듀스 안에는 키와 밸류들이 리스트 형식으로 들어있는 값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실 그렇다 보면 매퍼와 리듀서 사이에 어떤 뭔가 작업이 일어나는데 그런 작업이 진행된 다음에 리듀서에게 뭔가 값이 입력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매퍼가 키와 밸류를 출력을 하면은 사실은 리듀서가 그걸 다 직접 받는 건 아니고 중간에 셔플이라는 서비스가 키를 기준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 키당 값이 여러 개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게 키와 밸류 주가 출력이 되고 이 키와 밸류 주가 리듀스에게 전달이 되는 형식인데요. 매퍼가 하는 주 역할은 말 그대로 키와 밸류를 출력하는 역할이죠. 근데 이 키와 밸류가 뭐냐면은 입력값에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리듀서에게 전달되는데 리듀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키와 밸류 즈가 들어오니까 밸류 즈들을 집계를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맵리듀스를 이용해서는 머신러닝을 하진 않고 주로 EDA를 많이 하게 되죠. 사실 요즘은 맵리듀스도 거의 안 쓰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분석 프레임워크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굳이 맵리듀스 아니어도 데이터 탐색을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이 맵리듀스는 페타바이트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는
컴퓨터로 구성된 클러스터 환경에서 병렬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됐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하드볼 구성할 때 고성능의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저사양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 클러스터가 어느 정도 고성능이다라고 신뢰하진 않습니다. 대신 그런 컴퓨팅 환경에서도 병렬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맵리듀스가 있으면은 개발자는 뭐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나 IO 프로그래밍, 스레드 프로그래밍 등 우리가 병렬 처리를 그리고 분산 처리를 하기 위한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아도 쉽게 분산 처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이 있죠. 이거는 맵리듀스는 자바 프레임워크 기반이기 때문에 자바 언어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설명할 때는요, 여러분이 자바를 배워라 이건 아니고 맵리듀스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라는 의미에서 이 맵리듀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화면은 맵리듀스의 흐름인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샘플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항공운항 데이터입니다. 여기 2008년도 항공운항 데이터는 총 700만 개 행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도착 지연된 경우는 대략 35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2008년도 데이터에서 월별로 도착 지연된 횟수를 알고 싶어요 라는 데이터 분석 과제가 떨어졌다면은 자, 어떻게 할 건가 이거죠. 보통 개발자는 맵리듀스 프레임워크에서 매퍼라는 것과 그 다음에 리듀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매퍼는 입력 파일에서 읽어드린 데이터가 맵이라는 메서드로 전달이 되는데요. 이 맵이라는 메서드는 사실 개발자가 직접 호출하는 건 아니고 맵리듀스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럴 때 맵 메서드 매개 변수 인자로 키와 밸류가 전달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맵리듀스 프레임워크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데이터를 스스로 읽어서 맵이란 메서드를 실행할 때 메서드 매개 변수 인수로 키 밸류를 전달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분석하려는 데이터가 단순 텍스트 파일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텍스트 인풋 파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경우에는 키는 라인의 바이트 옵셋이 전달되고요. 그 다음에 밸류는 라인의 데이터가 전달이 되죠. 키가 행번호가 전달되면 좋겠지만은 행번호가 전달되지 않는 이유는 행번호를 알려면은 분산 처리가 안 되고 순차적으로 첫 번째 블록이 몇 개 행해야 두 번째 블록이 행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차 처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병렬 처리가 되려면은 라인의 행번호가 아니고 라인의 바이트의 옵셋을 알아야 된다잖아요. 즉 이 라인이 시작하는 시점에 앞에서부터 몇 바이트 위치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실제로 이 키는 분석에 사용되진 않고요. 주로 밸류가 사용이 되죠. 밸류는 라인의 데이터니까. 라인의 데이터를 매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공백이나 콤마 등으로 분리를 하겠죠. 분리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원하는 컬럼의 값을 빼오고 그 컬럼의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 보통 경우에는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출력하는 키와 밸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이 분석의 주제는 월별 도착 지연 횟수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한다라고 가정하면은 실제 여기 입력된 한 행이 있을 텐데 이 한 행에는 2008년 항공운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번째 주에 언제 출발하고 언제 도착하고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열은 도착 지연 시간이 분 단위로 저장되어 있는 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착 지연 시간에 해당하는 열의 값을 빼와야겠죠. 그리고 도착 지연 시간이
만약에 양수라면은 이거는 지연이 됐다는 거고요. 0이면은 정시에 도착했다는 거고 음수면은 일찍 도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착 지연 횟수를 알고 싶으면은 정시에 도착했거나 일찍 도착한 거는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냥 이 경우에는 스킵을 하게 되고 대신에 이 플러스인 거는 지연이 됐으니까 지연 시간이 플러스일 경우에 즉 이 말은 요건 if 블럭에 사용된다는 것이죠. 지연됐을 경우에 어떤 값을 내보내면 되는데 자, 우리는 아까 월별이라고 했잖아요. 월별 도착 지연 횟수를 알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만약에 지연 시간이 0보다 크면은 그때는 뭐를 할 수 있어요? 키밸류로 출력을 하죠. 뭐 보통 이제 컨텍스트라는 객체를 통해서 출력을 하는데 이때 키는 월이고요. 그 다음에 값은 1이 되도록 하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월별 도착 지연 횟수를 알고 싶으니까 보통 경우에는 1이 출력이 될 때는 값으로 1이 출력이 될 때는 뭐 단어의 수를 센다든가 아니면 횟수나 평균을 알고 싶을 때 만약에 이 도착 지연 시간을 알고 싶다면은 즉 월별 도착 지연 시간의 평균을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매퍼가 출력하는 값은 지연 시간이 되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매퍼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열의 값을 출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리듀서에게 전달이 되는데 사실 리듀서에게 전달이 되기 전에 셔플 서비스에 의해서 키를 기준으로 정렬이 됩니다. 키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면은 키 하나당 값이 여러 개가 만들어지겠죠. 이 값이 리듀서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리듀서는 최종적으로 그 내용을 집계하고 그 집계한 결과를 출력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다시 월별 도착 지연 횟수를 알고 싶다고 했잖아요. 자, 월별 도착 지연 횟수를 알고 싶다고 했을 때 아래쪽 왼쪽에 질문이 있습니다. 맨 메서드 실행 횟수는 몇 번일까요? 그 다음에 리듀스 메서드 실행 횟수는 몇 번일까요? 라는 게 있는데요. 맨 메서드는 맵리듀스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데 라인의 수만큼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레코드가 700만 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실행이 되는 것도 700만 번 실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700만 번이 한 개의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는 건 아니고 이 2008점 CSV 파일은 이 항공우낭 데이터 2008년도 데이터는 총 6개의 블록으로 쪼개지거든요. 6개의 데이터 노드가 동시에 블록을 처리하기 때문에 보통 대략 한 개의 컴퓨터에서는 120만 번 정도 실행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듀스 메서드는 셔플 서비스에 의해서 키와 밸류가 전달이 되는데 키와 밸류즈가 전달이 되죠. 근데 매퍼에서 출력을 할 때 출력하는 키는 월이 된다고 했어요. 키는 월이고 값은 1이니까 그리고 이거를 키를 기준으로 정렬하면은 1년에 월은 12달이잖아요. 12개 월이 있으니까 리듀스 메서드는 12번이 실행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고 아까 도착 지연된 횟수가 350만이잖아요. 이 350만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도착 지연된 경우에만 키밸류로 출력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매퍼의 출력 횟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실제 매퍼 리듀서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이 매퍼는 워드 카운트 예제입니다. 워드 카운트 예제인데요. 단어의 수를 세서
각 단어별로 몇 번이나 출력되는지 단어 빈도수를 계산하기 위한 매퍼입니다. 아주 간단한 샘플이죠. 자바에서 매퍼는 매퍼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이 매퍼라는 클래스 안에는 맵이라는 메서드가 존재하는데요. 이 메서드는 매퍼의 어떤 타입으로 키와 밸류가 정의될 건지, 그리고 어떤 타입으로 출력해야 될 키와 밸류가 정의돼야 될지를 상속받을 때 정의해 놓으면은 그 타입으로 맵 메서드의 매개 변수 타입이 정의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맵 메서드는 인수로 키 밸류를 전달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뭐 하냐면은 값을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토커나이징 합니다. 스트링 토커나이저는 문자열을 공백 그리고 구두점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주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토커나이저 객체에서 hasMore 토큰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시키면은 그 다음 토큰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요. 있을 경우에 실행이 되겠죠. 이 화일문은. 만약에 토큰이 있으면요, 다음 토큰을 얻어와서 어디에다 넣냐면은 워드라는 텍스트 타입, 위쪽에 텍스트 타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자바에서 쓰진 않고 하드베 데이터 타입입니다. 하드베 데이터 타입이고, 이 텍스트 타입에 토큰을 하나 넣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 워드라는 것이 텍스트 타입 토큰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원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원은 위쪽에 제가 파란색으로 그거 보면요, int writeable이라는 타입으로 되어 있는 변수가 있죠. 요거는 실제 상수값 1을 갖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1이에요. 1. 이 단어는 키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은 밸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매퍼가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한 행 데이터에서 단어 그리고 1이라는 값을 키밸류로 출력을 하면은 이게 리두서에게 전달이 되는데, 사실 리두서에게 전달이 되기 전에 이것들이 어디로 먼저 전달되냐면요, 셔플 서비스에게 전달이 됩니다. 셔플 서비스는 이거를 키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키 하나당 밸류는 여러 개가 나오겠죠. 이거를 어디에 전달하냐면 리듀서에게 전달하는 거죠. 리듀서 코드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리듀서 코드인데요. 리듀서는 자바의 리듀서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자, 그리고 리듀스라는 메소드를 재정의 하는데요. 리듀서 클래스 상속받을 때 입력하는 키의 타입, 그 다음에 출력하는 키 밸류의 타입, 입력하는 키 밸류, 출력하는 키 밸류 타입 저장하면은 리듀스 메소드도 마찬가지로 입력하는 키의 타입이 정해지는 거죠. 여기 키가 있고 그 다음에 밸류즈가 있잖아요. 매퍼에는 키와 밸류를 출력했지만은 리듀서는 키와 밸류즈가 전달이 되죠. 요 코드를 보면은 반복문 안에서는요, 뭐만 했냐면은 밸류주에서 값을 하나씩 뽑아 와서 이것들을 썸이라는 변수에 계속 차곡차곡 더하기만 했죠. 이렇게 하면 이 썸 값은 뭐가 되냐면은 1의 합이 되는 거죠. 1의 합, 1들의 합. 그리고 이걸 출력하는데 키는 아까 뭐 했냐면 단어였어요. 단어였고, 이 리절트는 단어의 빈도수가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리듀서를 구현하고요. 이거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실행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잡 객체를 만들고 잡 객체 여러 가지를 설정하고 실행시키는 메인 메서드를 만들었습니다. 메인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제가 밑줄 친 이 부분, 지금 이 부분은 하나의 잡을 만드는 거예요. 맵리듀스 잡을 생성하는 거고, 이 잡이 실행이 되려면 뭐뭐뭐가 정의가 돼야 되냐면요, 잡 클래스, 그 다음에 매퍼 클래스,
그 다음에 리듀서 클래스 들을 정의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출력하는 키와 밸류의 타입을 지정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는 데이터의 경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를 저장할 경로 등을 지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얘네들을 실행시키면 됩니다. 자, 근데 보통 자바 개발을 할 때 이클립스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클립스에서 이 코드를 만든다고 바로 실행되는 건 아니고, 이클립스에서 이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둡에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이에요. 하둡 설치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 라이브러리들을 프로젝트에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뭐 잡이라는 클래스, 그리고 앞에 있는 리듀서, 그 다음에 뭐 인트라이터블 이런 클래스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실제 리듀서 메서드에 리듀서 클래스의 위쪽 보면은 임포트 구문이 있는데, 이 임포트 구문 이 세 줄은 기본적으로 자바 SE 안에 있진 않습니다. 이건 하둡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둡의 라이브러리이고 하둡의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프로젝트에 빌드 패스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는 쉽게 와닿진 않을 거예요. 요거는 자바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하둡의 라이브러리들을 이클립스 빌드 패스에 등록을 한 다음에 코드를 작성하고 컴파일이 됐다 하면은 이거를 그냥 또 실행은 안 되고요. 자르 파일로 익스포트 해야 돼요. 익스포트는 내보내기 한다는 거거든요. 자바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들을 자르 파일로 묶어주는데, 이 자르 파일은 자바 아카이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바 아카이브 파일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하둡 자르 명령으로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사실 요 앞에 요 과정은 제가 건너뛰었어요. 따로 개인적으로 했고, 요즘은 이런 과정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멤리듀스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일은 아마 거의 0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를 실행시키면 모를까, 새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멤리듀스를 만드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하드웨어 창시자인 더그 커팅마저도 앞으로 사람들은 멤리듀스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드웨어에서 멤리듀스가 사라진다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더 좋은 툴들이 만들어졌으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요건 만들지 않더라도 하둡 자르 명령으로 실행을 시켜야겠죠. 직접 만들어진 코드는 제가 서버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이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시킬 수 있는데, 자, 이 워드 카운트를 실행시키려면은 데이터 노드에서 실행을 시키셔야 돼요. 왜냐면 데이터 노드는 뭘 알고 있냐면은 리소스 매니저 호스트 이름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노드에서 실행을 시키셔야 된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싱글 모드로 설치했다면은 뭐 그거 한 대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직접 설치하셔야 되고, 풀 분산 모드로 설치하셨다면은 마스터가 아닌 슬레이브 들에서 아무거나 하나 골라갖고 설치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전 시간에 풀 분산 모드를 설명을 했는데, 풀 분산 모드로 설치를 할 때 만약에 여러분이 데이터 노드를 슬레이브를 최소 사양으로 설치했을 경우
최소 사양이라면 미니멀 모드죠. 미니멀 모드로 설치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예제 사용하는 파일을 word_count.jar 파일이나 speech.tar.gz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wget 명령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wget 명령이 미니멀 모드로 설치하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한 다음에 윤 명령으로 설치를 따로 해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는 여러분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되겠죠. 저는 뭐 이렇게 A123456789 98765431 이렇게 했는데 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 어쨌든 윤 명령으로 wget을 설치해야 wget 명령 쓸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데이터 너드로 최소 사양이 아닌 뭐 서버 모드나 서버 GUI 모드로 설치했다면 따로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파일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야 하잖아요.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wget 명령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이게 숫자 0이 아니고요. 영문이에요. 영문자. 영문자 대문자 5입니다. 대문자 5예요. 대문자 5. 이거는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 파일로 word_count.jar 파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 이 파일은 여기 보시면 http javaspecialist.co.kr pds 249 경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wget 명령으로 speech.tar.gz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요. 그리고 나서 speech.tar.gz 파일은 압축을 하나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압축 풀고 나서 바로 그 아래 명령을 실행시키지 마시고 일단은 마스터에서 클러스터를 실행시켜야죠. 마스터에서 클러스터를 실행시키는데 클러스터를 실행시키려면 start-all.sh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2점대라면은 자비스토리 명령을 실행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점대라면은 마찬가지로 자비스토리 서버를 실행시키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자비스토리 서버는 자비 실행된 사이에 실행되는 동안 정상적으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비스토리 서버가 실행될 때 태스크가 몇 개가 실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뭐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맵리듀스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요. 자비스토리 서버를 보시려면은 브라우저에서 마스터 네임 노드 그 다음에 콜론 19888 하면은 자비스토리 서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하드 클러스터를 실행시켜야죠. 하드 클러스터를 실행시키고 그리고 나서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에 샘플 데이터를 업로드 합니다. 이 샘플 데이터 speech.tar.gz은 뭐냐면은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연설문 파일이에요. 연설문 텍스트 파일인데 모든 연설문이 다 있진 않고 제가 일부 몇 개만 골라서 따로 실스 파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를 푼 명령을 통해서 하드웨어에 업로드 하는 거죠. 로컬에 현재 사용자 디렉토리 안에 있는 랩 디렉토리 안에 스피치라는 디렉토리를 하드웨어 루트에 복사해 주세요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령을 실행시키는데 아래 보면은 이게 명령이에요. 하둡 자르 word_count.jar 그 다음에 스피치 아웃풋 밑에 word_coun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하둡 자르 명령으로 실행시켜야죠. 이 하둡 자르 명령이고 그 다음에 word_count.jar 이거는 뭐냐면요. 실행한 파일이죠. 맵리듀스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 다음에 스피치는 이거는 입력 디렉토리예요. 정확하게 입력 패스. 그 다음에 아웃풋 밑에 워드 카운터 이거는 뭐냐면요. 이 출력 패스입니다. 결과가 저장될 디렉토리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지정하고 엔터 치면은
바로 엔터 치자마자 답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좀 뭔가 몇 가지 로그가 많이 떨어지고 실행 시간도 좀 걸립니다. 이게 실제 실행한 로그들인데요. 하도 명령으로 실행시켰잖아요. 이렇게 실행시키면은 중간에 보면은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제출됐다고 표시가 되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언더바 굉장히 좀 긴 숫자가 돼 있죠. 요 어플리케이션 언더바 150026 요 부분은 이 부분은 잡의 아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중에 맵리스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켰다가 이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면 안 돼. 중단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컨트롤 C를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하드웨어 맵리듀스는 컨트롤 C 누른다고 해서 작업이 종료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작업들은 데이터 노드에서 작업이 실행되기 위해서 데이터 노드에서 태스크 프로세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컨트롤 C로 누른다고 해서 데이터 노드에 있는 태스크가 종료가 되진 않아요. 만약에 작업을 잘못 실행시켰다면은 얀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마이너스 킬 명령으로 작업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데요. 그때 그 뒤에 적는 그 내용이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디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작업을 실행시키면은 매퍼와 리듀서가 동작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몇 퍼센트가 실행됐어요 라고 하고요. 그리고 좀 더 넘어가 보면은 파일 시스템 카운터, 그 다음에 잡 카운터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파일 아웃풋 포맷에 몇 바이트가 쓰여졌어요 라고 되면은 정상적으로 뭔가 출력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출력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실제 실행 결과는 하드 파일 시스템의 LS나 아니면 cat 명령 등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https tps-ls 하고요. 아까 출력 패스를 아웃풋 밑에 워드 카운트라는 디렉토리를 했잖아요. 그 디렉토리 내용을 보면은 두 개의 파일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언더바 석세스, 이건 0바이트짜리 파일이에요. 이거는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다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파트 다시 R 다시 그리고 공 5개 붙은 이게 바로 이제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이거는 나중에 맵리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바꿀 수도 있는데 디폴트로는 리듀서의 결과는 파트 다시 R 다시 그리고 숫자가 붙고요. 매퍼의 결과를 저장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파트 다시 M 다시 숫자로 되어 있는 거죠. 이 결과를 cat 명령으로 조회해 보는데 뒤에 수직바 이용하고 그 다음에 헤드 명령 이용하면 상위 몇 개 행만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테일 명령 이용하면 하위 몇 개 행만 볼 수 있는데 보다시피 각 단어별로 몇 번의 빈도수가 나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아쉬운 점이 이거는요 가장 빈도수가 높은 순으로 정렬은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즉 단어 빈도수로 내림차순 정렬을 했다면은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요 기능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걸 포함시키려면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하나 더 만들어서 다시 정렬 작업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꽤 복잡한 과정이 소요된다는 말입니다. 자, 맵리듀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이유는 맵리듀스 어플리케이션으로 머신러닝을 하는 건 아니고 주로 EDA를 하는데 맵리듀스 어플리케이션이 동작을 하는 원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맵리듀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